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3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요.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코스피 시장이 61선까지 돌파를 하는 아주 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고무적인 것이 이 그동안 매도 수급으로 굉장히 비중이 컸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무려 1조 원을 넘게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좀 했고요. 그렇지만 유럽 시장이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찍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갔고요. 또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상하이가 봉쇄가 됐었죠. 그런데 이 봉쇄를 좀 풀었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50조가 넘는 이 돈을 푼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또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오전장 일찍 한 종목 좀 대응하고 오후장에는 거의 대응을 못했고, 장 마감 무렵에 들어왔을 때 이 차백신 연구소라는 종목 하나 좀 괜찮아 보여서 자, 이 종목을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뚫고서 마감을 하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제가 어제 이 종목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상한가를 들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조금 매수를 했어요. 일부 물량. 자, 그런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오히려 동시호가의 아래로 빼버렸죠. 여기까지는 제가 플러스였는데 동시호가의 아래로 빼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일단은 좀 홀딩을 해봤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니 또 아래쪽으로 빼버렸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좀 손절을 했어요.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오늘 슈팅을 엄청나게 강하게 줬죠. 자, 종가상으로는 어제 고점 자리를 뚫었고요. 장중에도 이 자리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물론 이제 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줬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정 없이 그냥 슈팅이 나와 버리니까 이걸 뭐 또 대응을 못 했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이든 뭐 초반이든 장 후반부든 슈팅이 나오면은 음봉 조정 없이 그냥 양봉으로 밀어 올려버리니까 진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패턴들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좀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패턴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다가 오늘 또 강하게 전고점을 뚫고서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좀 이탈이 나올 때 투매 구간을 기다려서 여기가 이제 돌파된 전고점 자리죠. 조금 위쪽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그 자리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아마 조금은 다른 패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갭을 띄워서 위로 상승을 줬었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종가상으로 개파락을 시켜서 마감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좀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손절을 했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서 거의 뭐 그냥 본전 구간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어제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자, 여기 이제 돌파할 때죠. 자,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씩 매수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플러스였죠. 그리고서 오늘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개파락을 시켜가지고 아래쪽으로 빼는 바람에 일단은 제가 손절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 여기 돌파 때는 이제 매수를 못 했고요. 뭐 그냥 위로 쳐버리니까. 슈팅 이후에 이렇게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 눌림 줄 때 분할로 매수하면서 상승 나올 때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 이렇게 좀 매매 맞췄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또 만들어졌죠. 거래가 더 터지면서. 그리고 뭐 이슈도 이제 급성 간염 관련해서 국내에 첫 사례자가 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슈팅이 강했고, 어제는 차백신 연구소가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또 진매트릭스가 어제 2등주였다가 오늘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진매트릭스 잠깐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어제는 이등주였는데 오늘은 대장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더 터지면서 또 강한 종목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차백신 연구소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매매는 CS 베어링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또 풍력주가 이 태양광 발전 관련한 종목들에 이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CS 베어링이 오늘 장중에는 대장주였고,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죠. 장중에 저도 이 종목을 대응을 하긴 했는데, 상한가를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반등 구간 좀 주면 수익 챙기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이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위로 쳐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CS 베어링도 음봉이 없이 그냥 양봉으로 그냥 다 위로 쳐버리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대응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지 않나 싶고요. 자, 첫 번째 눌림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왔죠. 그래서 일부 종목, 일부 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저점을 이탈을 시켜서 바로 그냥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반등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옆으로 횡보하다가 흘러내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에는 뭐 아침에는 강했지만 뭐 장중과 후반 때는 힘없이 그냥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되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없이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저점 자리 이탈을 시켜버렸죠. 이런 자리 이탈을 시켜버려서 여기서 이제 바로 매도하고 짧게 좀 손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 베어링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일진홀딩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그나마 분봉상으로는 가장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 어제도 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확정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거래대금도 이 종목이 가장 많이 터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앞에 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윗꼬리는 다른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분봉상 굉장히 탄탄하게 잘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까지는 관망을 했어요. 일봉상 이제 정고점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자, 여기가 대략 한 7,000원 조금 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했고, 확실하게 이제 그 자리를 돌파를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근데 여기 돌파할 때는 조금 애매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관망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또 잘 났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뭐 여기서는 대응을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돌파 이후에 슈팅 주고 이렇게 이제 눌림목 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구간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진 홀딩스도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파할 때는 관망을 했고요. 돌파 위에 슈팅 주고 눌림목 줄 때 정확하게 이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진 홀딩스까지 매매 마쳤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조금은 별로죠. 그래서 이 종목도 특징주 겸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죠. 내일 우리나라 시장 휴장이니까 내일 모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CS 베어링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에 이제 매물대 때문에 부담스러운 모습이고 이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상한가 들어간 이후로는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없는 종목이고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풍력 발전 관련해서 종목들이 대거 움직이긴 했지만 대장주가 일단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라 뭐 그렇게 강해 보이는 그런 테마는 아닌 것 같다. 이등주로 유니슨이 좀 움직였죠. 자, 유니슨도 마찬가지죠. 요 앞에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됐고요. 자, CS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유닛은 그리고 뭐 3등주가 이제 동국 SNC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 내일 모레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H 건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H건설이 단기적으로는 3파동이 다 나오는 구간으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서 한 차례 슈팅 이후에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여기 이제 상한가 나올 때가 그래도 괜찮은 위치였는데 뭐 그렇게 그 뒤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오늘 한 차례 이제 좀 슈팅이 나왔고요. 자, 분봉상 흐름은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윗꼬리가 달렸죠. 자, 오전장에는 데모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었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뭐 파동상으로는 3파동이 다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좀 매매하기는 부담스러운 위치죠. 여기가 이제 가장 좋았던 자리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뭐 단기 파동에 매매 대응을 할 만도 했지만 이 자리는 이제 너무 위험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임을 오전장에 강하게 가져갔지만 분봉상 보다시피 너무나 빠르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에는 뭐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 우크라 재건한 이슈가 좀 강력하긴 하지만 이 종목은 좀 대응하기는 그랬고요. 그나마 이제 뭐 KH건설 정도가 3파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모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대응해 볼 만 했겠지만 오후장에 얘도 너무 급하게 상승이 나오는 자리라 이 종목도 그렇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를 줄 만큼 줬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홀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나마 제가 좀 탄탄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징주 겸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가 2등주로 좀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몸통으로 좀 꼬리 없이 마감이 됐다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전고점 정도 좀 돌파를 하는 자리였고, 뭐 거래대금도 1,000억을 넘게 터뜨렸지만 이 종목도 이제 앞에 큰 산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장중에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를 굳히고 강한 이슈나 테마를 형성하면서 정말 탄탄하게 상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이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 뭐 이슈 달고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주도주격의 종목은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신화콘텍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화코텍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강한 슈팅 자리였죠. 2차 파동 구간이라 뭐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도 이제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죠. 오늘 역대급 거래대금으로 터졌는데 상한가를 못 굳히는 거죠. 이 종목들이 정말 좀 비리비리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종목도 장 막판에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마감이 돼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이 종목도 이 소형 가전제품, 전자제품 충전 단자 USB-C 타입으로 국가 표준으로 제정한다라는 이슈로 진짜 재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강한 종목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을 주도하고 당일 좀 강한 재료를 달고 테마를 달고서 이 상한가를 굳히는 주도주격의 이 대장주격의 종목은 안 보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진짜 그동안 그렇게 발해왔던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 코스피 시장이 거래대금을 좀 활발하게 터트리면서 상승을 주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의 강한 종목은 그렇게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뭐 조선주 정도 좀 움직이고 뭐 인터넷 게임주 정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뭐 주도를 하는 그런 주도 섹터는 아니었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 이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시장 주도 섹터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코스피 시장이 오늘 61선까지 돌파를 해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래권에서의 이 박스권의 중심 부분, 대략 한 2700포인트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향해서 현재 아주 견실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장이 이제 지방선거로 휴장이지만 뭐 목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자리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언제 들어왔냐 싶을 정도의 이 강한 수급, 무려 1조 원의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이제 가장 1등 공신 역할을 했고요. 자, 기관은 오늘 무려 5천억을 또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수급에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이 뭐 거의 3거래일 동안 2조 가까운 이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이 상승이 나오니까 좀 본종 구간에 다다르는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손실폭이 큰 그런 물량들 좀 현금화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어쨌든 외국인이 1조를 넘게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 수급에 좋은 영향을 줬다.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이제 환율이 오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250원 밑으로 떨어져야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좀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환율이 1220원까지 하락을 해야 됩니다. 1210원까지 하락을 하면은 말씀드렸던 이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죠. 코스피 시장 단기 박스권의 고점 자리. 자, 요 자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인 좀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요 정도 구간까지 상승을 하고 좀 조정을 준다고 해도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쌍바닥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아래권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의 이제 중심부를 완전히 돌파를 했죠. 이런 거 아주 좋고요. 자,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의 중심부 터치를 할 정도라면은 아마 코스닥 시장은 이 자리를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단기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죠.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갭으로 무너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또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조금은 무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코스닥 시장도 이 고점 자리를 터치를 못 하더라도 뭐 요 정도 구간까지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중심부에서 쌍바닥 완성하면 단기 요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요런 그림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졌고,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면서 조금 더 시장을 상승시켜주는 흐름이 나오길 바라고요. 다만, 유럽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기긴 했지만, 뭐, 그게 단기간에 확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우려감이 도출이 된다면 시장은 조금 또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좋은 분위기는 어쨌든 외국인의 강한 수급과 더불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우리 시장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이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내일 휴장 이후에 또 목요일에 좋은 시장 이어가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